퇴직 후엔 시간을 마음껏 쓰면서 살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꿈꾸죠. 하지만 정작 퇴직의 문턱을 넘어서면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받던 월급이 끊기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며 갑작스레 닥친 경제적 불안감과 외로움이 퇴직자를 흔듭니다. 김철수 가명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퇴직했습니다. 은퇴 후엔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퇴직 후엔 예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들었고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울감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직장에 있을 땐 퇴직 후가 자유로운 시간일 줄 알았는데 정작 모든 걸 잃은 느낌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건 퇴직 후에도 인생은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한 준비가 아닙니다. 여기 퇴직 후에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찾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1. 내 몸이 먼저다. 건강이 삶의 토대. 퇴직 후에도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일을 할 때는 몰랐던 몸의 소중함이 은퇴 후엔 절실히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최영희 가명씨는 60세에 퇴직 후 무릎 통증으로 걷기도 힘들었죠. 병원을 갔더니 꾸준한 운동과 체중 관리를 권유받았습니다. 처음엔 귀찮고 하기 싫었지만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시작했어요. 이후 통증은 줄고 건강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몸이 좋아지니 자신감이 생기고 다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졌어요. 운동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퇴직 후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열쇠가 됩니다. 지금 당장 내 몸을 챙겨보세요. 꾸준한 걷기, 가벼운 요가, 심지어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스트레칭도 큰 변화를 만듭니다. 2. 관계를 재구성하라. 고립되지 않기. 퇴직 후엔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고립이야말로 은퇴 후 삶을 무너뜨리는 큰 원인입니다.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선 스스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명수 가명씨는 퇴직 후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기고 가족과도 대화가 줄어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역의 소규모 동호회에 가입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었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삶에 다시 활력을 얻었죠. 사람들과의 교류가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퇴직 후에도 나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세요. 지역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자원봉사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는 겁니다. 3. 수입의 줄다리기. 경제적 자립 찾기. 퇴직 후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경제적 문제입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없으면 삶의 기본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호 가명씨는 퇴직 후 연금만 믿고 살다 보니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퇴직 전 배운 자격증을 활용해 작은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고 이를 통해 매달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돈이 많진 않지만 나 스스로 번 돈이라서 자존감이 높아지더라고요. 작은 수입이라도 꾸준히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취업, 자격증 활용, 심지어 취미를 활용한 소소한 창업까지. 경제적 자립은 은퇴 후 삶의 안정감을 되찾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4.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라. 취미와 자기개발.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거죠. 유진 아가명 씨는 퇴직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유튜브에서 요리 영상을 보고 따라하며 요리에 빠지게 되었고 이제는 자신의 레시피를 공유하는 작은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미가 삶의 이유가 될 줄은 몰랐어요. 하루하루가 즐겁고 보람차요. 취미는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색깔을 찾는 시간이죠. 무언가를 배우거나 만들면서 내면의 만족감을 키워보세요. 5. 긍정적인 마음가짐. 희망은 행동에서 나온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퇴직 후에는 과거에 집착하기 쉽지만 미래를 향한 희망이 필요합니다. 김철수 씨는 퇴직 후 처음엔 자신을 탓하며 후회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매일 감사한 점을 적고 작은 목표를 세워나가며 자신을 바꾸기 시작했죠. 삶은 스스로 만드는 거더라고요. 생각을 바꾸니 행동도 바뀌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희망은 행동에서 나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퇴직 후 삶의 재발견 전문가가 말하는 5가지 핵심 조언. 퇴직 후 삶은 직장에서의 역할과 명함을 내려놓고 스스로 인생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사회적 지위, 경제적 안정, 심지어 일상에서의 리듬까지 한순간에 사라지며 당황하게 되죠. 오늘은 퇴직 후 인생을 성공적으로 재구성한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시각에서 5가지 핵심 조언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건강은 삶의 출발점, 몸이 무너지면 모든 게 끝난다. 많은 은퇴자들이 일을 그만두고 좀 쉬어야지라며 활동량을 크게 줄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퇴직 후의 모든 계획은 무의미해지죠. 한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2주간 활동을 멈추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이 손실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죠. 따라서 퇴직 후에는 운동을 일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62세에 퇴직한 이정훈 가명 씨는 처음 몇 달간 이제 쉴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며 거의 누워 지냈습니다. 하지만 체중이 급격히 늘고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서 병원을 찾았죠. 의사의 권유로 걷기 운동을 시작했고 하루 30분씩 꾸준히 산책을 하며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을 챙기니 삶의 의욕이 다시 생기더군요. 몸이 좋아지니 마음도 따라 좋아졌어요. 퇴직 후의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지금 당장 자신만의 운동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걷기, 요가, 수영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2. 관계를 재정립하라. 사회적 고립은 독이다.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직장에서 형성된 관계가 사라지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지 못해 고립되는 경우가 많죠. 관계는 퇴직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선 2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존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8세에 퇴직한 박성호 가명 씨는 퇴직 후 아내와도 말수가 줄고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지역 사회봉사 모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죠.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 삶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관계는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습니다. 기존의 친구, 가족과 소통을 지속하세요. 또한 취미 모임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이런 노력은 퇴직 후 삶의 고립을 방지하는 열쇠가 됩니다. 3. 경제적 자립은 필수, 작은 수입이라도 만들어라. 퇴직 후에는 많은 사람이 경제적 불안을 느낍니다. 연금이나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걸 은퇴 후에야 깨닫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이 시점에서 다시 수입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경제적 자립의 핵심은 작더라도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59세에 퇴직한 김민재 가명 씨는 퇴직 후 자격증을 활용해 주말마다 간단한 강의를 진행하며 매달 5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돈이 크진 않지만 제 손으로 번 돈이라 삶에 안정감이 생겼어요. 무언가 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커지고요. 작은 수입이라도 퇴직 후의 삶에 큰 안정감을 줍니다. 당신이 가진 기술이나 경험을 활용해 재취업하거나 간단한 창업에 도전해 보세요. 요즘은 온라인 강의나 플랫폼을 통해 소규모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4. 내 시간을 소중히 써라. 취미는 삶의 활력소. 퇴직 후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막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거나 무기력하게 하루를 허비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럴수록 삶의 의욕은 더 줄어듭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열정을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60세에 퇴직한 유진 아가명 씨는 처음엔 퇴직 후 무료함에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요가를 배우기 시작하며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쓰는 방법을 알게 되었죠. 이제는 요가 강사 자격증까지 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취미를 통해 하루하루가 즐거워졌어요. 내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행복일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미뤄뒀던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워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삶의 활기가 생기고 무기력이 사라질 겁니다. 5.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모든 걸 바꾼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퇴직 후에는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기 쉽지만 남아있는 가능성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김철수 가명 씨는 처음엔 퇴직 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감사한 점을 적으며 마음가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바꾸니 행동도 바뀌고 삶이 더 나아졌어요. 희망은 스스로 만드는 거더라고요. 긍정적인 태도는 모든 변화를 만들어내는 첫걸음입니다. 매일 작은 목표를 세우고 감사한 점을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결론: 퇴직 후에도 인생은 계속된다. 퇴직 후의 삶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장입니다. 건강을 관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경제적 자립과 자기개발에 힘쓰는 것이 그 출발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새로운 기회이자 가능성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